자, BT입니다. 저번 시간에 준동사에 대해서 좀 봤죠.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게 말 그대로 동사에 준하는 단어를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가 우리 흔히 많이 본 동사에서 파생돼서 생긴 것들,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뭐 동명사나 아니면 분사들, 이런 것들이 다 준동사예요. 그러면서 동사에서 이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현재 분사나 뭐 과거 분사는 분사가 되면 더 이상 동사처럼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사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은 갖고 있어서, 뭐 동사가 보통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오는 것처럼 이런 준동사들도 뒤에 목적어나 보어 올 수 있고, 또 동사가 또 어떤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처럼 이런 준동사들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사에서 파생돼서 다른 어떤 역할로 쓰이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동사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준동사라고 해서, 그냥 쉽게 준동사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아니면은 뭐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같은 분사, 이런 것들이 다 준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준동사의 뭐 완료형하고 아마 수동형을 볼 것 같은데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이런 것도 당연히 완료 동명사, 완료 부정사가 있죠. 보통은 완료 부정사나 완료 동명사를 쓸 때 언제 쓴다고? 시제 차이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그러죠. 시제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뭐 분사나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그 표현이 주저리 시제랑 차이가 날 때, 즉 한 시에 더 앞선 걸 나타낼 때 보통 완료 투부정사나 또는 완료 동명사 이런 거 쓰는 거. 이것도 보면 시쌤인데 그녀가 뭐해 보였다고 뭘 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한 것처럼 보였다. 뭐해 보이는 시점이랑 연습을 한 시점을 따지면 뭐해 보이는 시점보다 그 이전에 연습을 한 거겠죠. 그래서 to prepare가 아니고 to have prepared. 그래서 투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게 완료 부정사예요. 완료 부정사가 완료 투부정사가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제 차이를 보통 완료 부정사나 아니면 완료 동명사 아니면 분사 완료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도 밑에 지금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똑같아. 그냥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원래 이 it seems that을 보통 seem to 구문으로 고치고 하죠. 그래서 이걸 it seems that my friend was sick yesterday. 내 친구 어제 아팠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seem to로 고치면 seem의 단순 투부정사로 to be sick, to be가 아니고 to have been. 즉 완료 부정사로, 완료 부정사 형태는 to be have pp 오는 형태예요. 이렇게 완료 부정사로 쓰여있겠죠. 그게 이제 이 뭐뭐해 보인다라는 시점이랑 아팠던 거는 아팠던 게 더 전에 아팠던, 어제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거니까 was를 이렇게 to be가 아니고 to have been, 완료 부정사로 쓰는 거. 이 투부정사가 문장의 동사랑 같은 때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 투부정사로 쓰면 돼요. to enjoy 이렇게 쓰면 돼. 왜 이건 지금 주저리 시제도 현재, 대리와 종속절도 이렇게 현재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주저리 시제가 뭐 이것도 과거 또 이것도 과거 뭐 이렇게 둘 다 또 시제가 같거나 그러면 그냥 단순 투부정사를 써주면 돼. 그냥 이 주저리 시랑 뒤 한 시제 전에 거를 나타내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주저리 시는 현재인데 뒤에 종속절은 과거라든가, 아니면 주절은 과거인데 종속절은 과거 완료라든가, 뭐 그렇게 시제 차이가 나면 단순 투부정사가 아니고 완료 부정사서.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문법적인 설명을 자꾸 들어도 막상 문제를 풀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이 자꾸 투부정사를 완료 부정사가 있다는 걸 잘 생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to have pp 형태로 적힌 거 보면 아, 이거 완료 부정사인데? 그럼 완료 부정사를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어떤 시제 차이가 나는 표현인지 아닌지 그걸 또 생각해 보면 된다고. 이건 또 문제 보면서 한번 같이 보자고. 똑같이 동명사도 완료 동명사가 있어. 원래 동명사 하면 동사 원형대 아닌지 묻는 거잖아. 완료 동명사는 이렇게 having pp. 원래 완료 시제 하면 또 have 뒤에 과거 분사 오는 게 보통 완료 시제잖아. 그래서 이렇게 having pp 형태가 완료 동명사. 여기도 보면 despite having completed the task. 그 과제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he got little appreciation. appreciation이란 말, 뭐 인정 또는 뭐 감사 이런 건데 그가 그 인정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의 어떤 감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건 그 자기 그 기여, 여기 contribution 기여가 있으니까 그 기여에 대한 인정을 그게 받지 못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 주절 이렇게 같은한데 인정을 받지 못한 시점이랑 아니면 그 과제를 끝낸 시점이랑 따지면 과제를 끝낸 게 당연히 더 전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despite가 이렇게 전치사라서 보통 그 전치사되어 있는 동사 보면 그걸 동명사, 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completing이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 동명사가 아니고 일을 끝낸 게, 과제를 끝낸 게 더 전이니까 완료 동명사로 having completed에서 having pp 형태로 쓰는 거라고. 분사 완료형도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하루 종일 일했다. tired, 피곤했다. 그럼 피곤함을 느낀 점보다 하루 종일 일한 게 더 전이겠죠. 그래서 이게 working이라고 이렇게 단순 현재 분사를 써서 working all day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having pp 형태로 완료 분사 형태라는 게 동명사 완료형이랑 그게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보면 이게
동명사 원형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 분사 원형인지를 구분하는 게 그 문장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통해서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게 더 전이니까 working이 아니고 having worked 이렇게 완료 분사 형태로 having pp 형태를 쓰는 거죠. 뭐 분사는 다 똑같이 뭐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뭐 아니면 분사든 다 앞에다가 놨을 쓰면 되는 거니까 뭐 부정 쓰면 되고 이건 부정이 아니네. 진행형을 써. 투부정사 진행형은 왜 비동사 내 동사인지잖아. 그래서 to be ing 형태로 the sky seems to be clearing up. 하늘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다 해서 하늘이 먹구름이 뭐 잔뜩 꼈다가 지금 구름이 다 앉아 없어지고 이렇게 화창해지는 그런 어떤 상태를 나타낸 거죠. 이렇게 seem 이렇게 투부정사 뒤에 to be ing 이렇게 와서 투부정사 진행형도 있어. 자, 보자고 밑에 문제. 사라가 should be ashamed. 좀 창피해야 된다. 뭘? be ashamed 뒤에 대접속소고 주어동사에서 뭘 창피하다, 부끄러워하다. 아니면 be ashamed of 뒤에 이렇게 뭐 of 전사니까 뒤에 동명사는 뭐 이런 거 와서 뭘 부끄러워하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뭘 부끄러워해야 된다는가? She lied to her parents. 부모님한테 lied, 거짓말한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대접속사를 써도 뒤에 이렇게 거짓말한 걸 이렇게 과거로 해놨잖아. 앞에는 뭐 물론 should 조동사 써서 뭐 그런 표현이 시제 표현이 정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부끄러워하는 시점보다 당연히 거짓말한 게 더 전이니까 이것도 Sarah should be ashamed 뒤에 그냥 단순히 동명사 lying 전자대의 동명사를 이렇게 lying 왜 L-I-I로 끝나는 거는 I를 Y로 고쳐서 ing 이렇게 붙이는 그냥 lying을 그냥 여기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거짓말한 게 더 전일 테니까 완료 동명사를 having pp로 써서 having lied 이렇게 having lied to a parent having pp로 써야 돼. having lied 그냥 lying이 아니고 왜? 거짓말한 게 부끄러워야 될 시점보다 더 전에 거짓말을 했을 테니까. 그 밑에도 it appeared 이런 문장 있지 가져오라 그랬죠. 대접속사의 진조. 그리고 이때 appear은 나타나다가 아니고 seem처럼 뭐뭐에 보이다는 소리. 뭐에 보였다고? She was a talented musician. 그녀가 아주 재능 있는 뮤지션인 것처럼 보였다. 결국 지금 뭐에 보인 시점하고 예전에 어떤 재능 있는 어떤 뮤지션이었다고. 그 어떤 재능 있는 뮤지션이었다는 건 뭐 여기 지금 주절이 이렇게 과거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과거에서 둘 다 이렇게 과거 시제가 맞으면은 그때는 그냥 단순 투부정사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to be에서 she appeared to be a talented musician. 그녀가 뭐 재능 있는 음악가처럼 보였다라는 소리. 이게 지금 만약에 주절이 appeared가 아닌 거 appears 현재로 적혀있고 뒤에 이렇게 대리야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적혀있으면 이때는 이제 단순 투부정사가 to have been 완료 부정사를 쓰겠죠. 이것처럼 밑에 있네. 이런 것도 이치 가져오고 대접속사 진조. 뭐해 보인다고? 알렉스가 didn't receive the message.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주절이 이렇게 현재로 적혀있고 메시지를 받고 못 받고는 더 전의 일이니까 이걸 단순 투부정사가 아니고 완료 부정사. 뭐 투부정사든 동명사는 앞에 낫을 써서 부정을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된다고? to receive가 아니고 to have receiv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to have received. not to have receiv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완료 부정사. 왜? 뭐뭐에 보인다라는 이 시점, 주절 시점이랑 이렇게 그 메시지를 받고 안 받고는 더 전의 일이니까 시 차이가 나는 거라서 단순 투부정사로 to receive 쓰는 게 아니고 to have received 이렇게 완료 부정사로 Alex seems not to have received the message 이렇게 하면 알렉스가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제 차이가 나니까 다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다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밑에도 그는 1년에 10곡 이상의 작곡을 했었다고 한다. 뭐 한다고 한다 해서 주절은 현재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1년에 10곡 이상의 노래를 작곡했다는 소리니까 뭐 한다고 하는 주절의 시점은 현재지만 이 1년에 10곡 이상의 곡을 썼다는 건 더 옛날에 그렇게 썼다고 작곡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순 투부정사로 to compose가 아니고 완료 부정사로 to have composed 써야 되겠죠. 투부정사로 to have pp 형태로 to have compos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절의 시점이 현재 근데 이제 전에 옛날에 그렇게 1년에 10곡 이상의 곡을 작곡했었다는 소리니까 주절을 하고 더 과거의 어떤 표현을 나타낸 거니까 단순 투부정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를 쓴다는 거. 그 밑에도 마지막 버스를 놓쳐서 우리는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다. 이것도 we choose to 이렇게 있고 분사구문을 쓰는데 뭐 보통 버스를 놓쳐서 하면 우리가 놓친 거니까 miss를 그냥 현재 분사를 missing 이렇게 써가지고 missing the last bus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만 버스를 놓친 게 당연히 뭐 어떻게 걸어가려고 이제 선택한 시점보다 더 전에 버스를 놓쳤다는 소리니까 이걸
단순 이 완료 수혜가 아니고 이제 완료 분사, 완료 형태를 써서 having pp로 써. 완료 분사를 이렇게 써서 having missed 이렇게 쓰는 거죠. having missed. 하고 뒤에 뭐 the last person 그대로 쓰면 돼요. having missed the last person. having pp로 이 분사 구문을 완료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having missed the last person. 그래서 having pp로 적혀 있으면 이렇게 완료 분사로 적혀 있으면 시의 차이가 나는 건지 확인을 해보는 거. 버스 놓친 거, 집에 걸어가기로 택한 거. 아, 버스 놓친 게 더 전이구나 해서 having pp를 썼다는 거죠. 그 밑에도 우리는 이웃들이 우리 고양이를 구조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We thanks 감사했다. 뭐야 이게 for 전사디 ing 동명사 오는 건데 이걸 도와준 거, 뭐 구조를 하는데 도움을 줬던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것도 보면 도와준 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감사한 지점보다 고양이를 구조하는데 도와준 게 더 전에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디에 보통 동명사에서 helping이라고 그냥 단순 동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having pp 형태로 having helped 이렇게 완료 동명사를 쓰는 거죠. having helped. 왜? having pp가 완료 동명사 형태랬죠. 완료 분사 형태랑 그게 같다 그랬죠. 형태는. 그래서 having helped 이렇게 써야지 helping이라고 그냥 단순 동명사를 쓰면 안 되는 게 감사한 시점이랑 그 이웃들이 그 고양이 구조하는 걸 도와준 시점을 따지면 고양이 구조를 도와준 게 더 전이니까 이렇게 시의 차이가 나서 더 전의 일을 나타낸 거라서 그냥 단순 helping이 아니고 having helped 이렇게 완료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we thank the neighbors for having helped with the rescue of our cat. rescue 구조라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아니면 뭐 분사도 완료 분사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 형태는 당연히 뭐 완료 부정사 하면 to have pp고 뭐 완료 동명사 같은 having pp 이렇게 형태는 어느 정도 뭐 외워야 되는 이것도 형태도 예전에 뭐 완료 시의 형태가 어떻게 적혀 있는 건지 아니면 to 부정사가 어떻게 생긴 건지 동명사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돼 있고 그런 걸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 완료 부정사나 완료 동명사 형태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아 이런 식으로 적히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여하튼 이렇게 완료 동명사, 완료 부정사 또는 완료 분사 이런 거 쓸 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전에 뭐 완료 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면 진짜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아니면 분사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어떤 형태인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많이 몰라서 이렇게 뭐 완료 부정사, 준동사의 완료형에서 뭐 투부정사, 완료 부정사, 동명사, 완료 동명사, 뭐 분사도 완료 분사 형태 이런 형태가 어렵다고 하는 거지. 그 전에 알아둬야 될 걸 되게 차곡차곡 쌓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한 번 더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 여하튼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아니면 이렇게 분사 형태가 완료 형태로 쓰이는 것들도 많이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예문에, 고등학교 지문에 이런 식으로 완료 부정사나 완료 동명사나 이런 형태가 많이 적혀 있죠. 그럼 이걸 보고 아 완료 부정사구나 아니면 완료 동명사구나 파악해서 해석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문법은 어차피 모의고사에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문법을 틀렸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런 준동사의 완료 형태를 생각하고 알 수 있어야 이해가 돼야 돼. 자, 하나 더 봐서 이번엔 준동사의 수동태를 보자고요.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왜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문법이 다 외우는 것들이 많이 있어. 이거 꼭 외워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고 외우는 거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하는 문법은 왜 중학교 문법이 다라 그랬죠. 고등학교 와서 새로운 문법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그런 문법을 가지고 중3 정도 문법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문법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1, 2의 어떤 외워야 될 것들을 못 외운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지가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지가 공부를 안 해서 자기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처음에는 기본적인 거는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이해를 해가야 되는데 처음에 외워야 될 건 안 외우고 그냥 무턱대고 이해만 시켜달라고 하는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어느 과목이든지 과학도 그렇고 처음에는 외워야 될 건 기본적으로는 다 외워야지. 근데 뭐 그런 건 하기 싫고 이해만 시켜달라고. 이제 내 아들내미나 딸내미였으면 밥도 안 줬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준동사 완료형이 아니고 준동사만 아마 수동태 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그쵸? 준동사 수동태.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 수동태, 동명사 수동태 또는 분사 수동태요. 투부정사 수동태는 당연히 수동태는 비동사에 대한 과거분사 형태가 수동태니까 이렇게 to be pp 형태가 투부정사 수동태겠죠. 동명사도 수동태 하면 어떻게 해? 수동태가 비동사에 대한 과거분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eing pp 형태가 동명사 수동태. 완료분사도 똑같이 being pp. 근데 완료분사는 being이나 having been으로 시작하면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갈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o have pp.
또는 having PP. 이거 근데 이제 이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완료 시에 봤었잖아. 그러니까 이 준동사의 완료형에서 뭐 투부정사 완료, 투부정사 완료 부정사, 뭐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 봤었잖아. 그러니까 완료랑 수동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완료 수동형도 있어. 이게 이렇게 보면 제일 복잡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o have been PP가 이제 투부정사, 완료 부정사가 되는, 완료 부정사 수동태가 되는 거고, having been PP가 완료 동명사 수동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보통 분사구문 중에서 완료, 이 시제가 차이가 나서 쓰는 완료 분사인데, 그 중에서도 완료 분사 수동태 이렇게 having been PP 형태를 쓰는 거죠. 그래서 having, being이나 having been을 시작하면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지금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될 수 있다고 다 갈로를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뭐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형태의 이 완료 시제도 완료 형태도 알아야 되고 이 수동 형태도 알아야 되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완료 수동 형태가 된 것들도 이런 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에 그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가지고 형태도 그렇고 의미도 저때 왜 완료 시제 또 완료 수동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여기 밑에 예문을 보면 The poem is believed. 그 시가 뭐 한다고 믿겨진다고. 자, 시 입장에서는 translate, 번역하다에 관계되면 시가 번역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겠죠. 근데 그 시가 지금까지 쭉 more than 10 language, 10개 국어 이상으로 쭉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번역이 되어진 거니까 시에도 단순 시제가 완료 시제를 써서 완료 투부정사 수동태를 이렇게 believed에 to have been translated 이렇게 완료 부정사 수동태를 쓴 거예요. 시에도 당연히 주절의 시, 이제 현재하고는 다르게 그 번역이 되어진 건 이전부터 과거부터 쭉 번역이 되어진 걸 테니까 시에도 그 이전문의 시제 차이가 나니까 완료 시제를 쓰고 투부정사 완료를 쓰고 거기에다가 시, 포임 입장에서 번역하는 게 아니고 번역이 되어지는 거니까 투부정사 완료형에다가 수동태까지 붙여서 완료 투부정사 완료 수동형이 섞여서 to have been translat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이 밑에도 봐봐. The girl was scared. 그 소녀가 무서워했다. 뭘 무서워해? leave가 왜 보면 떠나다는 뜻 말고 남겨두다는 뜻도 있다고. 그 소녀란 the girl 입장에서 그 소녀가 뭘 남겨두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혼자 남겨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남겨지는 거. 그러니까 living이 아니고 the girl 소녀 입장에서 소녀가 남겨지는 거. 뭘 남기는 게 아니고 남겨지는 거니까 수동형이라서 being PP 형태로 being left 이렇게 써서 the girl was scared of being left alone in the dark. 해석하면 어떻게? 그 소녀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지는 걸 두려워했다. 이렇게 being left 동명사 수동태 적힌 게 왜 저렇게 적혀있고 저게 동명사 수동태라는 걸 알면 해석도 방금처럼 그 소녀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지는 걸 무서워했다고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아니면은 being left 저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정말 골머리를 찌끈찌끈 썼겠죠. 그 밑에도 똑같이 He is accused. accused가 뭐 고소하다는, 그가 고소당했다는 거, 아니면 고소하다 비난하다는 소리인데 뭘로 고소당했다는가? 지가 뭐를 이렇게 관련시키는 게 아니고, 그가 주인 he 입장에서 그가 어디에 인바로 관련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디에 관련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소리는 일단 수동의 의미로 쓰인 거고, 지금 고소당한 시점이 이제 이렇게 현재 적어놨으면 뭐 어디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한 건 더 과거에 했겠죠. 그래서 그냥 이 시제 차이가 나는 거라서 완료 시제를 쓰는 거. 전사되니까 전사되니까 동명사인데 시제도 차이 나니까 완료 동명사. 그리고 주어 he 입장에서 그가 어디에 관여되어진 거 수동의 의미니까 완료 동명사 수동태로 having been involved 이렇게 having been PP 형태로 완료 동명사 수동을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수동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제 차이 나서 완료를 쓰는구나. 그리고 of 전사되니까 ing 동명사 써야 된다. 그럼 완료 동명사 수동태를 having been involved 이렇게 쓰는구나. 그가 어떤 범죄에 관련된 것 때문에 고소당했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이게 왜 완료 동명사 수동태를 써야 되는지, 왜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지, 왜 수동을 써야 되는지 그건 암기가 아니라고. 암기가 아니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 이것도 지금 보면 being seen에서 이 seen이 여기 being이 생략이 돼서 seen만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seen이라고 쓸지 아니면 seeing이라고 현재 분사를 쓸지 현재 분사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그거 묻는 게 잘 나오죠. 그럴 때 어떻게 구분한다고? 주절의 주어 입장에서 보면 된다 그랬죠. 주절의 주어 입장, 여기서는 주절의 주어 보투 입장에서 보투가 보는 건지 보여지는 건지 당연히 보투가 멀리서 보여졌을 때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being seen, seen이라고 보투하고 보다에 관계돼서 보투가 보여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에서 여기 seen이라고 과거분사가 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앞에 이제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 being이나 having been 같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멀리서 보면 또 그 보투가 천천히
slowly came close to the beach. 해변으로 천천히 다가왔다는 소리. 멀리서 보면은, 자, 빨리 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 자, 그래서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 아니면 이렇게 투부정사 이런 것도 준동사들의 수동 형태를 왜 쓰는지, 그리고 또 앞에서 배웠던 그 완료형하고 이 수동이 합쳐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또는 분사가 이렇게 완료 수동 형태도 있다는 거. 이런 게 당연히 어렵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투부정사의 동명사의 어떤 분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형태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문법적인 사항들을 알지 못하면 이런 걸 설명해도 당연히 모르죠. 정말 막 사칙연산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2차 방정식 이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막 미적을 설명하고 하면 알겠어? 모르지. 인수분해 설명하고 그러면 알겠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고등학교 문법이니까 고등학교 문법 책들은 전부 다 중학교 과정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책들을 만들어 놔서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 그래도 이런 영상 제가 올리는 영상이 내는 것처럼 해서 그 이전에 이런 표현들 같은 거 중학교 때 내용을 잘 못한다. 그럼 중학교 때 이렇게 문법에 대한 영상들 보면서, 아, 투부정사가 어떤 거고, 뭐, 동명사가 어떤 거고, 분사가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시 한 번 더 보고 와서 이렇게 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뭐, 수동형이나 완료 수동,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좀 이해가 그때 되면 좀 더 잘 될 거예요. 지금 보면서, 아, 너무 어렵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너무 어렵다고 좀 짜증내지 말고. 자, 문제 보면은, the document have. 그 document, 서류랑 sign, 서명하다의 관계 때문에 서류가 서명이 되어줘야 되는 거겠죠. have to sign이 아니고, to be signed 돼서 투부정사 수동태가 접혀야 되겠죠. 그게 이제 document, 서류랑 sign, 서명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되는 거야. 서류가 서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누구에서? by all related parties. 이 related, 관련된 parties. 파티라는 게 놀고 떠드는 그런 파티 말고도 무리라는 뜻도 있죠. 무리. 뭐 아니면 정치 같은 무슨 당. 여기는 저 관련자들, 관련 단체들,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관련된 그런 파티들, 무리들이 해서, 사람들이 해서 다 그 서류가 have to be signed. 서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2번도 sometimes 가끔은 herb. 약초 같은 거죠. 약초가 뭐? 너의 blood circulation 이게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 이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해서, 약초가 그런 걸 증가시켜주는 거니까 그냥 단순 투부정사로 tend to increase 쓰면 되죠. 약초가 뭐 증가되어지는 게 아니고, 약초가 뭘 증가시켜주는 거니까 단순 투부정사 농동으로 쓰면 되죠. 투부정사 수동이 아니고. 3번은 the team is proud. be proud에서 뭘 자랑스러워한다. 뭐를? 그 팀이 뭐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이렇게 주절이 현재로 적혀 있는데, 뭐?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해서, 이 팀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받은 거. 팀 입장에서는 recognize가 인정하는 소리인데,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받은 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자기들이 노력을 인정받은 거. 그래서 단순 투부정사 아니고 수동의 의미를 써야 되겠지. 수동의 의미를. 이 지금 to have recognized에서 투부정사, 완료 투부정사를 그냥 단순 완료 투부정사를 쓰느냐, 아니면 to have been recognized, 완료 수동을 쓰느냐의 차이인데, 이 주절이 주어인 팀 입장에서 보면 팀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받은 걸 자랑스러워하는 거니까, 완료 투부정사 수동 형태를 쓰니 to have been, 인정받은 게 더 전일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C도 차이가 나서 완료 C에 쓰고, 팀 입장에서는 인정을 한 게 아니고 인정을 받은 거니까 수동 의미를 써서 완료 부정사 수동 형태를 써 to have been recognized 이렇게 쓴다고. 이런 게 생각해서, 아, 투부정사 완료 C에 쓰는 거, 거기에다가 팀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받은 게 수동.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거. 그게 생각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he felt happy. 그거 어떻게 넣겠다고? 행복. 무슨 행복? surrounding이라고 단순 동명사를 쓰느냐, being surrounded라고 동명사 수동을 쓰느냐 이 차이죠. 뭐 loved one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loved ones, 즉 자기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둘러싸여 있는 그 행복을 느꼈다 해서 주어 he 입장에서 he가 surround 둘러싸는 게 아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거니까 이게 동명사 수동으로 being surrounded, being PP 형태로 써야 되는 거. 그래서 he felt happiness. 무슨 행복? being surrounded by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being surrounded라고 동명사 수동태를 써야 된다는 게 이건 무조건 외워서 surrounding이 아니고 being surrounded 이렇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돼. 그가 주어인 he 입장에서 그가 둘러싸는 건지 아니면 그가 둘러싸여져 있는 건지 그런 판단이 있으면 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받는 게 수동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being surrounded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행복감을 느꼈다는 소리예요. 그 밑에는 the waves 파도
파도하고 여기 지금 보면 crashing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 분사 형태로 쓰는 거 여기 지금 동사가 여기 되어 있잖아. 그럼 뭐 이 아주 사납게 forcefully하게 뭐 때리는 파도 뭐만은이라고 지금 crashing이라고. 그래서 being crazy 이건 수동 분사 수동으로 쓴 건데 분사 수동이 아니고 지금 파도가 뭐를 때리는 거니까 파도 입장에서 crashing 충돌하는 거. 그래서 충돌하는 뭐만은 해서 이렇게 능동으로 분사를 써서 the waves crashing forcefully. 물론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 중간에 주격간다는 부동사가 생략됐겠죠. 이것도 뭐 위치화가 생략됐겠죠. 주절이 과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주 사납게 forcefully하게 이렇게 crashing 이렇게 충돌하는 부딪히는 그런 파도들이 해서 the waves 이게 주어요. 파도들이 sprayed mist into the air.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미스트가 보통 안개 같은 그런 것도 미스트를 하잖아. 그런 미스트를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줬다 해서, 왜 파도가 막 바위에 쳐서 하면 거기에서 물안개 같은 게 쫙 뿌려지잖아.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자, B번도 보면, 어법과 문맥에 맞게 관랄의 단어로 어쩌고저쩌고해서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 자, it's important for inference. 이런 문장 있지, 가져오죠? 가져오고 투부정사의 진조. 중간에 의미상의 조. 즉, 유아들한테, 조그마한 꼬맹이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다고? 모니터, 관찰하다는 소리인데, 관찰하다. 이 동사로 모니터를 쓰면 관찰하다 또는 뭐 감시하다. 여기 지금 by the parents. 부모에 의해서 관찰, 항상, at all times. 항상 부모에 의해서 관찰이 되어지는 것. 즉, 부모가 늘 조그마한 꼬맹이들은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애들이어서 뭘 몰라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늘 부모가 잘 지켜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infant 입장에서는 투정사 의미상의 중인 infant 입장에서는 관찰하는 게 아니고 관찰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to monitor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 수동태로 to be monitored 이렇게 수동태를 써야 되겠지. to be monitored 이렇게. 왜? infant 입장에서 유아 입장에서 유아가 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유아가 관찰을 하는 거 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늘 그렇게 관찰이 되어지는 게 지켜봐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to monitor가 아니고 to be monitored 이렇게 투부정사 수동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도 이건 뭐 분사구문이겠죠. For the long day from it. long day가 긴 날에서 힘든 날, 힘든 하루 이런 소리야. 힘든 하루로 기진맥진은 이 주절이 주어진 시 입장에서 그녀가 기진맥진한 거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struggle 여기 exhausted라고 이렇게 과거분사로 써야 되겠죠. exhausted. 기진맥진해서 she struggled to stay awake. 막 그 힘든 하루에 너무 피곤해서 기진맥진해서 stay 뒤에 이렇게 형용사와서 뭐 하려고 뭐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서 awake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했다라는 의미로 쓰겠죠. struggle이 고군분투하다 노력하다는 거. 너무 힘든 하루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exhausted 돼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절이 주의 시 입장에서 누구를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진맥진해진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exhausted 이렇게 과거분사를 써야 되겠죠. 물론 이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 being exhausted 되겠죠. 원래는. 원래 이것도 이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이렇게 바꿔 쓴다 하면 뭐 했기 때문에 해서 뭐 하기 때문에 해서 because she 뒤 주절이 과거는 그걸 because she was exhausted from the long day 이렇게 적혀있는 부사절을 because 날리고 she 같은 걸 날리고 was를 being으로 고쳐서 being exhausted 이렇게 되는 거 being 생략하고 지금 exhausted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은 the new software update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will be released 출시가 될 거다. 언제? after 그 프로그래머에서 몇 개월 동안 for several months 몇 개월 동안 그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출시가 될 거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개발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개발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써야 되겠죠. 수동의 의미로. 그래서 이걸 지금 developing이랑 after도 왜 접속사로 쓰기도 하고 전치사로 쓰기도 하고 이걸 전치사로 보면 이게 그냥 전사 뒤에 동명사 와서 developing이라고 단순 동명사 쓰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new software 업데이트가 개발이 되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단순 동명사가 아니고 being developed 이렇게 동명사 수동태 빙피피 형태로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입장에서 개발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라서 이렇게 전사 뒤에 동명사를 그냥 단순 동명사로 developing이 아니고 being developed, 빙피피 형태로 동명사
수동을 쓰는 거예요. 4번도 이것도 그냥 분사구문 같죠. The patient, 그 환자가 was given the correct diagnosis. diagnosis는 그 진단 이런 거. 그리고 was given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수동태죠. 이거 그래 해석을 그 환자가 correct한 올바른 진단을 줬다가 아니고 was given이니까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was given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 뭐야 뭐 줬다? 뭐지? 이렇게 행동하는 애들 많은데 이게 줬다가 아니고 받았다는 소리 똑같이 이렇게 was told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 told도 tell의 과거 가분사잖아요. was told 이렇게 적혀 있으면 말했다가 아니고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was given, was told 이렇게 수동으로 적혀 있을 때 이거 해석을 받았다,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거 해석을 못해서 쩔쩔매는 애들도 뭐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어. 그만큼 걔네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석해 보려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자체를 생각을 별로 안 했다는 소리지. 이런 거 뭐 문장을 봐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걸 해석하려고 제대로 노력도 안 해봤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나도 아는 게 없는 거지. 자, 어쨌든 그 환자가 올바른 진단을 받았다는 걸로 봐서 분사구문 쓰면 이 페이션 환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쓰겠죠. 그래서 evaluated 이렇게 과거분사 와야 될 건데 이건 지금 이 평가하는 거랑 어떻게 진단받는 거랑 관계를 따지면 그 조사하고 평가하는 게 더 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 세대 앞서는 걸로 해서 그냥 분사구문을 쓰는 게 아니고 being evaluated가 아니고 having been evaluated 이렇게 완료분사구문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having been evaluated. 그래서 이제 having been이 생략이 되고 이렇게 evaluated 과거분사만 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being evaluated가 아니고 그냥 단지 일반적인 어떤 뭐 분사구문 수동이 아니고 완료분사구문 수동을 쓰는 게 완료시에 쓰는 게 이렇게 진단을 받는 거랑 어떤 조사하고 평가하고 그런 evaluate 하는 거 시점을 따지면 evaluate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조사되어지는 게 더 전이 되니까 앞선 시 차이가 나니까 완료시에 쓰는 거고 거기에 또 이런 주절이 주어인 patient 환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 조사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해서 이렇게 having been evaluated properly 적절하게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적절하게 여러 조사가 다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환자가 the correct diagnosis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준동사들 그러니까 투정사나 동명사나 또는 분사들을 수동으로 쓰는 이유 수동은 당연히 그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받는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수동으로 쓰는 거고 완료시에 쓰는 거는 시의 차이가 나니까 그 시의 차이 때문에 그 어떤 주절이 시제랑 그 투정사나 동명사나 안에 완료시제가 적히는 그 어떤 이 행위가 더 전에 일어난 것, 즉 시제가 더 한 시제 앞선 시제 때 일어나는 거라서 완료 형태로 쓰는 거고 또 이런 투정사 완료랑 수동이 합쳐져서 완료 수동태에서 투정사 완료 수동태, 동명사 완료 수동태 또는 뭐 어떤 분사 완료 수동태 이렇게 적혀있는 형태들도 이게 다 한 개 한 개씩 단계를 밟아서 제일 이렇게 보면 어려운, 제일 복잡한 형태가 이렇게 완료 수동 형태가 되는 거죠. 투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앞에 과정 다 건너뛰고 완료 동명사나 완료 뭐 투부정사 수동태나 뭐 완료 분사 수동태 이런 걸 얘기해주면 당연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보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그 이전에 좀 자기가 부족하다 하는 거 동명사든 분사든 뭐 투부정사든 그 문법을 다시 찾아봐서 그 문법을 다시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 동명사에서 지금 이렇게 동명사 수동태든 동명사 완료 시제든 이렇게 쓰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이렇게 완료 수동태도 쓰이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야지.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갑자기 그냥 나중에 거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공부가 특히 이런 중요한 것들 공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과정들을 다 건너뛰고 지금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이번에 시험 친 애들도 보니까 그나마 중학교 때 조금씩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거나 하다못해 뭐 하라고 하는 거 좀 열심히 좀 못해도 지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과제 같은 거 내주면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애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짜 졸지 않고 잘 듣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 조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좀 준비가 부족해도 그래도 학교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학교에 그 모의고 학교에서 치는 내신이 어떤 학교는 되게 어렵게 내고 어떤 학교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학교 어떤 이 내신 수준에 따라서 성적이 그래도 뭐 태도 그리고 하라고 준 것 좀
부지런히 어떻게든지 해오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죠. 그래도 내신은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 막 모의고사든 부교재든 교과서든 거기에 관한 어떤 자료들을 많이 내주잖아요. 그리고 또 수업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 범위 내의 거를 최소 막 4번, 5번씩은 반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수업 들었던 애들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내신은 나와요. 모의고사하고는 또 다르니까. 모의고사는 범위가 없어서 그거는 평상시 하던 실력들이 나오는 거라서 금방 뭐 3등급, 4등급 받았던 애가 다음 시험 쳐서 금방 2등급 되고 또 그 다음 시험 쳐서 1등급 되고 그런 일은 없어. 더 길게 봐야 돼, 모의고사는. 길게. 지금만 3, 4등급 받는 애들. 그 애들 같으면 올 1학년이 끝날 때 그때 한 2등급은 좀 어느 정도 몇 번 받아보는 거. 물론 꾸준히 2등급 이상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도 힘드니까 지금 3, 4등급 나오는 애들은 2등급이 어떻게 되지 한두 번이라도 받아보는 거. 그걸 목표로 이렇게 자꾸 또 내년에 또 거기에서 안정되게 뭐 2등급 나오면서 또 1등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봐야지. 한두 번 시험 쳐도 다음 시험에 한 등급 올라가고 또 다음 시험에 또 한 등급 올라가고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를 하지 마. 뭐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다 똑같아. 영어는 뭐 절대평가라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가 성적을 툭툭툭 한두 등씩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딴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영어 공부가 얼마나 뭐 외워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힘들지 않으시면 영어를 그냥 다 빼버리고 중요한 거에서 빼버리고 그냥 일반 암기 과목으로 뭐 사회든 한국사든 뭐 그쪽으로 암기 과목으로 빼버리지 말라고 중요 과목으로 계속 하고 있겠냐고. 어렵다고. 쭉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쌓여야지 알 수 있는 게 많다고. 지금 오늘 했던 이 준동사의 뭐 수동 형태, 완료 형태, 두 개 합쳐서 쓰이는 완료 수동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하니까 이런 걸 좀 지금 당장 이해 못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부분을 다시 앞에 가서 한번 찾아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고 그러면 이해가 조금씩 많아진다고. 또 문제 이렇게 풀면서 아 저게 왜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아, to sign이 아니고 to be signed. 투부정사 수동태가 왜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듣고, 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알아가야지.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같으면 뒤에 뭐 설명도 잘 안 적혀 있을 뿐더러, 지원 차서 그런 거 답지 보고 알아서 할 것 같으면은, 성적이 못 나오지 않겠지. 그 정도의 이해력과 그 정도의 이 머리를 갖고 있으면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겠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린. 자, 하여튼 열공하라고 다음 시간에 또 이게 뒤에 아마 이 준동사 문제들 풀 것 같은데 문제 풀면서 또 지금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반복하고 할 테니까 그때 또 조금 더 이해력을 높여간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열공해.